경상도 안동 땅에 권시성을 가진 노인이 60세의 아내를 잃고 슬하의 자손도 없이 쓸쓸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씨가 그지없이 인자한 까닭에 임금이나 왕족의 능을 지키는 벼슬인 능참봉을 지내면서도 이웃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별 탈 없이 살고 있었다. 어느 해던가 김우황이라는 서울의 벼슬아치가 내려왔다. 나라의 명을 받고 그 능의 관리를 보살피러 온 것이다. 따라서 김우황은 이를 보는 동안 권참봉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능의 나무를 베었다는 사람이 붙들려 들어왔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몰골이 몹시 야윈 늙은 총각이었다. 남의 산나무를 그것도 나라의 능에 들어와 함부로 베었으니 마땅히 중한 벌을 받아야 했다. 노총각도 물론 그 죄를 알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 그런지 자꾸만 구슬프게 흐느껴 오는 모습이 몹시 딱해 보였다. 권참봉은 그런 노총각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더니 조용한 말로 물었다. 너의 기색을 보니 결코 상놈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뜻밖의 다정한 말을 들은 노총각은 약간 기운이 났는지 몸을 일으켜 앉았다. 황송합니다. 저의 가문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우니 그저 가난한 선비의 자손이라고만 알아주십시오. 다만 지금 73세의 모친을 봉양 중이오나 제가 불효막심하여 나이 30에 장가도 못 들고 역시 출가를 못한 35의 누님과 함께 나무를 하여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멀리 가지 못하고 능의 나무를 감히 베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상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니 부디 사사로운 동정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노총각은 또 혼자서 흐느껴 울었다. 권참봉은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늘은 서울에서 내려온 상전도 곁에 있으니 혼자 결정할 일도 못 되었다. 어떠하옵니까? 저토록 가련한 처지인데. 권참봉은 뒷말을 얼버무렸다. 한 번쯤 용서해 주자는 뜻이었다. 김우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참봉께서 좋도록 하시구려 하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그제야 권참봉은 자세를 꼿꼿이 하고 말했다. 여봐라, 오늘은 서울에서 내려오신 이 어른께서 너를 특별히 용서하라고 하시니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쌀과 닭을 줄 것이니 모친께 끓여드려라. 노총각은 땅에 엎드렸다.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다시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겠습니다. 이 은공은 꼭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고는 쌀 2마리과 닭 1마리를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 후 한 이틀쯤 지나서 또 그 노총각이 붙들려 들어왔다. 이번에도 능의 나무를 베다가 잡혔던 것이다. 권참봉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끌어다 놓고 사정을 들어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전날 용서를 받고 쌀과 닭까지 주신 은혜를 왜 잊겠습니까? 하지만 어제 갑자기 큰 눈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또 능에 들어왔습니다. 권참봉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범법을 했으니 동정만 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잡아 가두자니 그 늙은 모친이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권참봉이 매우 난처해졌을 때 마침 곁에 있던 김우황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권참봉 귀에다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보기에 저 총각은 쌀말이나 닭 몇 마리로 구할 순 없을 것 같소. 내게 한 가지 도리가 있으니 그렇게 해보겠소.
무슨 도리인지요? 권찬봉은 지금 마침 홀몸이 아니오. 그러니 숫째 저 총각의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어떠냐 말이오. 김우왕은 권찬봉의 대답도 듣지 않고 뜰 아래에 꿇어앉은 노총각에게 여봐라, 내가 너를 위해 좋은 도리를 말할 것이니 그대로 하겠느냐? 하고 말했다. 이때 권찬봉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리벙벙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총각은 우선 좋은 도리라는 말에 반색을 했다. 예, 큰 죄를 저지른 몸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누이가 40이 가까운데 출가를 못하고 있다니 어떠냐? 권찬봉 어른에게 출가를 시키면 만사 잘 될 게 아니냐? 이번에는 노총각이 얼떨떨해지고 말았다.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하는 것을 김우왕은 혼자서 딱 작정하고 말했다. 이런 일을 농담으로 하겠느냐? 어서 그렇게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모친의 승낙을 받은 다음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총각은 부랴부랴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권찬봉은 미처 말참견을 할 겨를도 없었다. 다만 김우왕만이 마치 자기 일이나 되듯이 너털대고 있었다. 다시 노총각이 헐레벌떡하며 돌아왔다. 모친께서는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사양하시다가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자 기꺼이 승낙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노총각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한 권찬봉은 얼마 동안 능에 나오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안동에 머물러 있던 김우왕은 권찬봉은 오랜만에 가정의 재미를 보는 모양이다 하며 자기가 주선한 일인 만큼 진심으로 다행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포쯤 지나자 권찬봉은 김우왕을 찾아오더니 덕분에 착한 아내를 얻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행복스럽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시골에 들어앉아서 여생을 조용히 보내려고 오늘은 작별하러 찾아왔습니다. 하고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우왕은 섭섭했지만 권찬봉이 늙음하게 살 재미를 보는구나 생각하고 이 점을 무엇보다 반갑게 여겼다. 이런 일이 있은 후 25년의 세월이 화살처럼 흘러갔다. 그동안 김우왕은 벼슬이 순조롭게 올라서 마침 안동 부사가 되어 또다시 안동 땅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김우왕이 안동에 부임하자마자 맨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권찬봉이었다. 그러나 김부사는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권찬봉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먼저 들어온 통자, 면회를 신청하는 쪽지를 보고 한참 생각한 끝에서야 그 권찬봉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어서 이분을 모셔들어라 하고 그 당시를 손꼽아보며 아마 85세는 되었을걸 하고 감개가 무량하다는 듯이 혼자 중얼거렸다. 이때 그 권찬봉이 어느새 안뜰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김부사는 우선 눈이 휘둥그레졌다. 85세의 호호백발 노인인 줄로만 생각했던 권찬봉이 이게 또 웬일인가. 첩보아도 40세 안팎 같은 건장한 몸으로 지팡이도 안 짚고 꿋꿋하게 걸어오는 것이었다. 김부사는 놀랍고 반갑고 또 신기했다. 벌떡 일어나 버선발로 뛰어내려가더니 권찬봉의 손을 잡고 큰 사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권찬봉, 이게 얼마만이요? 아니 이런 반가운 일이 또 어디 있겠소? 김부사는 권찬봉의 손을 놓지 않고 같은 말을 연신 내뱉었다. 권찬봉은 그런 김부사를 윗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깍듯하게 큰 절을 했다.
전날 성주님의 권하심을 입사와 어진 짝을 얻은 일은 무어라 감사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주님을 뵙게 된 것은 하늘의 도우심이라 생각합니다. 권찬봉은 진정을 쏟으며 말이 부족할 정도로 고마워했다. 그러나 김부사는 더 궁금한 일을 서둘러 물었다. 아니 그것보다 대체 그 후 어떻게 지내셨소? 예, 덕분에 시골에 들어앉아 복되게 사는 동안 연이어 사내 자식을 둘이나 놓고 지금도 온 식구가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식놈들은 모두 영리하여 서울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어 내일이면 돌아온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럴 때 마침 성주님께서 부임하셨으니 어찌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주님을 저희 집에 모셔서 다만 하루라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부디 이를 보시기 전에 내일 하루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사는 이 청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일찍 권찬봉의 집을 찾아갔다. 읍에서 한 10리쯤 떨어진 산골, 수목이 우거지고 온갖 화초가 만발한 곳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게 들어서 있었다. 대문밖 멀리까지 마중 나온 권찬봉이 극진한 예로서 김부사를 맞아들일 때 그 일대에는 소문을 들은 인근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김부사가 권찬봉의 손에 이끌리다시피 하여 대문을 막 들어서려 할 때였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과거에 급제한 두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새 진사님이 오신다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말머리에 백패를 세운 젊은이들이 위풍도 늠름하게 나란히 문 앞에 와닿았다. 집안 식구보다 구경꾼들의 축하하는 말이 더 떠들썩했다. 경사가 겹친 권찬봉 집은 동네 잔치를 벌이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이윽고 권찬봉이 김부사 앞에서 새삼스레 바로 앉았다. 성주님께 감히 한 가지 청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청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이에 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 어서 말해보. 김부사가 말했다. 저희가 오늘날처럼 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 성주님의 덕이옵니다. 그 은공을 온 식구가 한결같이 잊지 않는 처지이온데 이제 안 식구들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하오니 잠깐 내실에 드셔서 절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이보다 더한 고마움은 없겠습니다. 아무리 남녀가 유별하다 하여도 성주께서는 이고을 백성의 어버이시고 더욱 저희에게 베푸신 덕은 부모의 그것과 같사오니 꺼려하지 마시고 부디 잠시 동안 내실에 드셔서 인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 남녀의 분별은 심했다. 그러나 김부사는 이 청을 들어주었다. 먼저 내실에 들어가니 권찬봉의 부인이 공손히 절을 했다. 말은 비록 안 했지만 흥건히 고인 눈물에 비길 바 없는 감격이 담겨 있었다. 이어서 젊은 두 여인이 들어와 역시 절을 하고 옆에 다소곳이 앉았다. 권찬봉의 두 며느리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동안 세 부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예의 바른 몸가짐과 표정에 나타내느라 애를 쓰는 듯했다. 권찬봉은 이내 김부사를 그 옆방으로 인도했다. 그 방에는 뜻밖에도 뼈만 앙상한 늙은 부인이 창 문지방을 잡고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김부사가 첫눈에 본 모습은 형언키 어려울 만큼 괴상하고도 측은했다. 머리털이 거의 다 빠지고 한 7, 8세가량 되는 병든 어린애 같은 몸집. 그런 사람이 몽롱한 정신으로 무엇인지 사뭇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창문 밖 저 먼 하늘 쪽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었다. 김부사는 놀랐다.
그러자 권찬봉이 조용히 설명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노인이 바로 올해 95세 되는 저의 장모님이 올시다. 지금 무어라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을 성주님께서는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다른 말이 아니라 김우왕이 정승을 하시옵소서, 김우왕이 정승을 하시옵소서 하기를 25년이나 한결같이 입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동안 김부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장래 꼭 정승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노인의 지성에 너무나도 감동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김우왕은 안동부사로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간 후에도 다시는 권찬봉을 만나지 못했다. 권찬봉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더러 궁금히 여길 때도 있었지만 그만하면 복되게 살겠지 하고 무소식을 희소식으로 안심하고 지냈던 것이다. 그러다가 김우왕이 뒷날 마침내 정승 벼슬을 하게 되었다. 권찬봉의 장모인 노부인이 축원하던 대로 된 셈인데 그때까지도 김우왕은 권찬봉의 소식을 도무지 들을 수 없었다. 숙종 임금도 어느 날 김우왕에게 권찬봉의 이야기를 듣고 참 세상에는 기특한 사람도 있구나 하며 한번 만나볼 생각을 하였으나 역시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해 우연히 안동 권찬봉의 손자가 과거에 합격한 일을 알게 되었다. 이때 그 권찬봉은 이미 편안히 여생을 마치고 그의 두 아들은 또 벼슬의 뜻이 없어서 한가하게 지낸다는 말만 들었다. 숙종 임금은 권찬봉의 손자에게 특별히 재랑이라는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